오늘은 1시간 만에 직류회로를 할 건데 요거는 원래 옛날에는 중학생 때 다 배운 내용이었고 지금 하는 거 중학생 내용이라 정말 어렵지가 않아.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가 중학생 때 합성저항이랑 요거 계산하고서 좀 그런 교육 과정에 다 빠져서 공부를 안 했고 고등학교 물리 1에도 그 내용이 없고 해서 지금 물리 2에서 요 회로를 처음 배우는데 어렵잖아. 쉬워. 봐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지? 하여튼 뭔가를 했는데 맞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 했는데 전기장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건전지를 끼우면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데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흐르는지를 측정을 해서 전하의 흐름인 전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1암페어라는 그러한 단위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세기야.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은 전자가 어,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걔가 1초에 도선의 단면을 전자가 6 곱하기 10의 18승 걔가 흐를 때 그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요. 이제 뭐 그래서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자가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류는 우리 나무에는 전류가 안 흐르죠. 고무에도 전류가 안 흐르고 그래서 도체에서 자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이렇게 하나의 도선의 단면을 흐르니까 전하의 흐름에 전류가 생기는 거고 흐르게 되는 이유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기력이 작용해서 전하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전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우리가 보통 전위를 쓰죠. 전위 전압을 쓰는데 단위는 볼트고 이거 우리가 한글로는 볼트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는 1C인 플러스 1C인 Q가 1인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요거를 쓰는 이유는 건전지를 이용하면 물체의 전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 그 전위 안에서는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U는 QED, F는 QE로 이렇게 일정한 전위를 만들어주면 일정한 전기장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그때 전위도 일정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위가 일정하니까 전기장도 일정한 걸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전위의 관계는 U는 QV가 항상 성립을 해요. 일단 이런 약간 복잡한 거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나타낸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 그냥 바로 그냥 이걸로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이 흐르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느낌이 비슷하거든. 펌프로 물을 높은 데로 올려. 그러면 높이차가 생겨서 중력이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알아서 흐르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물이 흐르는 거야. 똑같아. 전지를 연결하면요. 그러면 얘가 물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건전지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펌프의 역할을 건전지가 하는 거야. 펌프가 물을 높이 올리니까 수면에 높이차가 생기죠. 위치 에너지 차가 생기는데 그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인 전위 차가 돼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안 써. 그래서 전위차가 생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전류도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를 켜고 저항을 지나가면서 이제 열을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펌프가 물을 높이
펌프가 물을 높이 올리면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건전지가 전위를 높여서 물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전위의 차이,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전위차를 만들어줘. 전위차를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지가 전위를 전지가 전위를 높였다가 잠깐만요. 뭐지? 높이다가 전지가 전위를 높였다가 그리고 이게 물이 높았죠. 물이 높았다가 요거를 돌리면서 얘 떨어지죠. 높이가 떨어져. 이거를 전기 버전으로 말하면은 전기가 전위를 높였다가 높이가 높였다가 전기적인 위치 전위가 높였다가 저항을 지나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높이가 낮아져. 이거에 해당하는 전기적인 용어는 전위가 낮아진다. 전위가 낮아진다. 전위 강하라고 안 하고요. 전압 강하라 그래. 전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위가 낮아진다. 그래서 건전지에 의해서 전위가 높아졌다가 그랬다가 저항을 지나면서 이제 뚝 떨어지면서 전압 강하가 일어나서 전위가 낮아져. 그리고 전류는 물의 흐름이랑 약간 비슷하게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전자는 반대 방향을 흐르죠. 어디지?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전구라고 할게. 건전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전구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인 전자는 청력을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해서 전자는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건전지에 의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전자가 알아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전류가 생기죠. 근데 옛날에는 플러스인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 플러스인 입자가 있다고 하면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 청력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왜 당연하냐면 플러스가 전위가 높아. 기억나? 지난 시간에 했는데 플러스가 전위가 높고 마이너스가 전위가 낮아. 그래서 여기가 전위가 높아. 여기가 고전이야. 여기가 낮아요. 전위가 낮아. 물이 높고 물이 낮아. 건전지에 의해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인 전위가 높아졌다가 여기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낮아져. 그래서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류도 플러스 고전위에서 마이너스 저전위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는 전류 움직이는 방향과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다. 네, 전류 방향은 그냥 이렇게 하기로 그냥 했어. 왜냐면은 물이 흐르는 거랑 매우 비슷하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미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 라고 이동을 한다고 우리가 둘을 같이 쓰죠. 그래서 전류 방향과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볼 거고요. 이때 물의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물이 빠르게 떨어지고 물레방아도 잘 돌리고 물의 흐름이 빠른 것처럼 전위차가 크면 같은 저항이어도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위차, 즉 전압에 해당하는 볼트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 V와 I가 비례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압은 V는 IR이다. 그래서 전위차가 전위차가 클수록 그래서 전류는 잘 흐르고 근데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해서 반비례. 그래서 전류랑 전압, 전류랑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인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 자유전자는 실제로는 전자끼리 충돌을 하고 원자 핵과의 충돌을 하고 이렇게 방해를 받는데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방해하는 정도, 전자의 개수,
원자핵의 크기, 원자핵의 전하량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에 방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상수인 비저항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비저항을 보면요. 로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물질마다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물질의 특성이고 정해져 있어. 숫자가 확대해볼까? 숫자가 -8 엄청 작죠. 세계에서 가장 비저항이 작아서 저항이 작다는 건 즉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잘 흐르는 물질은 은이야.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잘 흐르는 건 구리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전선은 구리로 되어 있어. 그래서 1등은 2등 구리, 3등 금, 등등등등등등 되다가 이제 여기는 다 금속이기 때문에 비저항이 낮고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고요. 이제 탄소, 게르마늄, 실리콘 얘네는 우리가 이제 금속, 잠깐만.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가 이제 도체, 여기 세 개는 이제 반도체, 여기는 이제 아래는 부도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고요. 저항은 이 비저항이랑 관련이 있고 S분의 L이에요. 단위는 옴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옴이라고 해.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잠깐만요. 저항이 큰 거는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커요. 왜냐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방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보통은 요거를 그림으로 저항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항이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보통 물이 이렇게 가다가 저항을 내가 빨간 색깔로 그려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꾸불꾸불한 저항이 있다. 실제로 우리 저항을 도선에서 대충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통 표시를 해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래서 저항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로우가 비저항에 반드시 곱해지고요. 여기 단면적, 요 면적, 여기 통로의 두꺼운 정도, 요거를 S라고 하면 이게 통로가 좁으면 전자가 잘 못 흐르겠지. 그래서 좁을수록 저항이 큰 거야. S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고 S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요. 그래서 엄청 통로가 이렇게 크면은 널널하니까 저항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 저항의 요 길이인 L이 길수록 꾸불꾸불한 게 기니까 전류가 더 못 흐르겠지. 그래서 길이랑 비례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R은 로우 곱하기 S분의 L 이렇게 되고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고요. 이렇게 될 때 물체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소비 전력인데 물체는 전기 에너지를 열, 소리, 빛 등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1초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요. 이때 공식은 V 곱하기 I야.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면 V 곱하기 I라고 우리가 하는데 V는 IR이거든요. 그러니까 V는 IR이니까 I 제곱 R. 근데 V는 IR,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하니까 R분의 V제곱. 그래서 물체가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에 얼마나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걸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W라고 이렇게 쓰고 와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항에서는 모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100만큼 쓴다. 100W죠? 1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 10초면 1000줄. 1분이면 6000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모한 전기 에너지 양은 여기다가 단위가 1초마다 하니까 초를 곱하면 돼.
그래서 P 곱하기 T를 하면 돼요. 소비 전력 곱하기 T 시간. VIT, P는 VI니까. V는 I제곱 R이, V는 IR이니까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중학교 수준이야. 전혀 어렵지 않고, 물이 흐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구나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도 볼 건데, 중학생 내용이랑 똑같아. 펌프가 물을 올려서 건전지가 전위차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은 길이 하나야. 길이 하나로 이렇게 가서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직렬인 것은 직선인 도로죠. 그래서 하여튼 직렬이라 그래. 길이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물의 흐름이 나뉘지 않고 물의 흐름이 똑같아. 나뉘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일정해요. 그래서 요 R1인 저항에 I1이 흐르고 요 R1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1이라고 하고요. R2인 전압에는 I2, V2 이렇게 I2의 전류가 흐르고 V2의 전압이 걸릴 때 이때 우리가 전체 전류를 I, 전체 전압을 V, 그리고 전체 저항을 R 이라고 하면요. 전류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똑같아. 그래서 전체 전류랑 각각 하나하나에 걸리는 전류가 똑같은 거야. I는 I1, I2. 물이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수면의 높이차가 한 번,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게 R1의 저항일 텐데 R1에서 지금 전압 강화가 요만큼 되거든요. 그쵸? R2에서 전압 강화가 요만큼 되죠. 전체의 높이차인 전체 전위차 요거가 한 번, 두 번으로 두 번에 나뉘어서 떨어진다. 그쵸? 직렬 연결의 경우 높이차가 두 번에 의해 떨어지니까 전위차는 전체가 V라고 하면 여기는 V1, 여기는 V2. 전체 전위차가 V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하나의 높이차를 더한 것과 같다. 전기로 말하면 전체 전위차는 V1 플러스 V2. 전압 강화가 두 번 일어나니까 V1 더하기 V2랑 전체 전위차가 같다. 라고 하고요. 각각의 오메 법칙은 항상 성립하니까 얘도 오메 법칙, 얘도 오메 법칙, 전체도 오메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 V는 IR이라는 대입해봐. 그러면은 IR은 I1, R1 플러스 I2, R2가 되지. 근데 I는 다 I1, I2, I가 똑같으니까 대입하면 R은 R1 플러스 R2가 나오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가 뭐랑 비슷하냐면 하나로 보겠다 이거야. 합성이라는 뜻은 요거를 똑같이 V가 있고 요거를 두 개의 저항이 있는 거를 하나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겠다 이거야. R. 이거는 R1 플러스 R2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제 V가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비슷하게 이렇게 볼 건데 그때 그럼 두 개의 저항이 합쳐진 거죠. 여기 두 개가 합쳐졌는데 그거는 두 저항이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항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그래서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합성 저항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거보다 합성 저항은 항상 더 커지고요. 그리고 저항이 보자. 저항이 이제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이야. 전류가 2A야. 그러면 여기 V는 IR이기 때문에 해봐. V는 IR 하면은 여기가 4V죠. 여기는 V는 I 2A 곱하기 3옴 하니까 6V죠. V가 저항이 2대 3이면 걸리는 전압도 2대 3이야. 그래서 전압이 R1 대 R2로 똑같이 나뉘어요.
R1 대 R2로 똑같이 나뉜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하나의 저항이 계속 커지면 합성 저항은 더 커져. 그래서 합성 저항은 더 커지고 전체 전류는 V는 IR인데 R이 커지면 I는 줄겠죠. 전체 전류는 감소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병렬 연결은 길이 두 갈래야. 회로를 보면 이렇게 물이 가는데 길이 위로 한 길, 아래로 한 길 이렇게 두 갈래로 길이 이제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R1 저항에는 I1의 전류가 흐르고 아래에 있는 R2 저항에는 I2의 전류가 흐르고 V1과 V2의 전압이 각각의 전위차가 이렇게 걸리게 돼요. 이때 물의 흐름이 나뉘니까 전류도 나뉘는 거야. 물의 흐름이 나뉘는 것처럼 전류도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I는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다. I1 플러스 I2. 이때 수면의 높이차가 얘도 요만큼 떨어지고 얘도 요만큼 떨어지죠. 각각의 물레 방아가 수면의 높이차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전체 높이차는 요거랑 요 물레방아가 높이차 요거랑 요 물레방아 높이차 요거랑 똑같죠. 그림이 다른 얘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의해서 떨어지고 얘는 길이 두 갈래인데 떨어지는 거는 바로 바닥까지 한 방에 떨어지니까 전위차가 이제 얘는 똑같아. V는 V1은 V2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V는 IR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 요거는 다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 I는 R분의 V. R1분의 V1, R2분의 V2 이렇게 되지. 근데 V는 V1과 V2가 똑같으니까 바로 R1은 R1분의 1은 뭐라고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성립을 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역수를 한다. 이거 해줄게. 그래서 R분의 1은 통분 R1, R2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역수를 하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합분의 곱 외우세요. 합분의 곱.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이고 세 개일 때는 그냥 여기다 또 R3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해야 돼.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이 돼. 두 개일 때는 합분의 곱.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있잖아.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저항이 두꺼워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약간 겹치면 이런 느낌이죠. 두 갈래로 나뉘어서 둘로 동시에 가니까 이제 약간 두꺼워졌어. 전류가 더 이렇게 흐르기 쉬운 느낌? 하여튼 이게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라 그래. 그래서 저항이 감소해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항상 감소해. 그래서 합성 저항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수식이 되면요. 작은 저항보다 항상 더 작아져. 더 작아져요. 둘 중에 작은 것보다 합성 저항은 더 작아져. 더 작아지게 되고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나뉘어요. 숫자를 넣어볼게. 이게 4V고요. 6V고요. 전체 전압이 6V고 얘가 2ohm이고 3ohm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V는 IR이기 때문에 전체 V는 IR이기 때문에 6V가 여기 걸리거든. 전위차가 6V, 6V 똑같아. 그럼 얘는 6은 I 곱하기 2. 그래서 얘가 3A가 흘러요. V는 IR이니까 얘는 2A가 흘러. 요거 전류를 보면요. 저항이 큰 데는 전류가 작아. 그쵸? 3ohm인 저항에는 전류가 2A. 2ohm으로 작은 저항에는 전류가 3A로 많이 흘러. 그리고 저항이 2대 3인데 전류는 3대 2죠. 다행히 저항이 크면 잘 안 흐른다는 뜻이니까 전류가 조금밖에 못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잘 흐른다는 뜻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이게 역수관계야. 저항이 R1 대 R2면요. 전류는 R1분의 1 대 R2분의 1로 나뉘어. 통분하면 즉 R2 대 R1으로 거꾸로 나뉘게 돼요. 저항이 크면 많이 흐른다.
저항이 크면 얘가 크고 만약에 작잖아. 전류는 이제 조금 흐르고 많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넣어서 좀 이따 보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저항이 큰 곳에는 전류가 잘 안 흘러. 전류가 가기 싫어. 저항이 크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항이 아예 없는 도선과 저항이 있는 도선이 있으면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길을 두 갈래 만들죠. 하나는 저항이 있는 곳, 하나는 저항이 없는 곳. 그냥 전선만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가다가 한쪽 여기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항이 높은 데서는 안 갈라 그래. 저항이 있네. 여긴 저항 하나도 없네. 모든 전류가 여기로 가요. 모든 전류가 여기로 가. 그래서 여기 저항이 아래인 곳에는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게 돼.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게 된다. 모든 전류가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간다.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겠지. 저항을 안 하다니까? 쉽게 갈 수 있다니까?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고요. 한 저항이 커지면 이게 보면은 한 저항이 커지면 전체 저항은 합성 저항. 한 저항이 커지면 그래도 전체 저항은 커져.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두 개의 저항보다 작은 저항보다는 더 작아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큰 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커져. 그래서 합성 저항은 조금은 커지고요. 그리고 합성 저항이 커지니까 전체 전류는 조금 줄어들어요. 감소. 이렇게 대충 내용이 다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스케일인 등전이선이라는 걸 우리가 그려야 돼. 전위가 일정한 선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이게 회로가 잠깐 지울게. 이게 물이 가다가 지금 여기 바닥이죠? 높이가 여기는 바닥으로 해서 똑같은데 높이가 높은 곳 여기 높죠? 여기는 또 색칠 하나 더 하자. 여기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높이가 지금 바닥인 곳, 높은 곳, 중간인 곳 이렇게 나오잖아. 전위도 높이가 이런 거죠. 전위도 똑같아. 바닥인 곳, 바닥인 곳, 높은 곳. 플러스가 전위가 높죠. 플러스 전위 높은 곳. 여기는 다 등전이야. 전위가 같아요. 전위가 같아.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전압이 떨어져. 전위가 높았다가 중간, 전위가 바닥. 그리고 여기 이제 전위의 차에 해당하는 V1에 볼트가 걸리고 전위 차에 해당하는 V2에 볼트가 걸리고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저항의 왼쪽 오른쪽에 전위차가 달라. 그쵸? 똑같은 거 해볼게. 그래서 이 도선은 하나의 도선은 이렇게 다 전위가 같아요. 전위가 같아. 전위가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바닥인 걸 노란색으로 했죠. 바닥을 해볼까? 바닥은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인 전이고요. 이제 전위가 높은 데는 여기죠. 둘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닥인 전위는 여기, 여기, 여기 같은 도선이면 바닥이야. 같은 도선이면 전위가 똑같아. 이렇게 등전위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전위차가 걸리는 게 왼쪽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 색깔로 전위가 똑같이 전위차가 똑같은 거 볼 수 있죠. 그거는 요 건전지에 해당하는 전위차랑 똑같죠. 그래서 그렇구나. 요게 또 이해가 되는 거고 요 건전지에 해당하는 요 전위차 초록색과 노란 색깔의 전위차는 한 번 V1 한 번 여기서 이제 V2 한 번 그래서 V1과 V2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위차는 V는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전위를 표시하는 것을 등전위선을 그린다 그래. 여기서 똑같이 해보면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가 나오면 바닥인 곳을 노란 색깔로 내가 해볼게. 그럼 여기는 이제 등전이면이고 등전이 선을 내가 지금 그린 거고
이제 높은 곳을 또 이렇게 등전이를 또 해볼게요. 예, 여기서 끝났네.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보자. 여기는 등전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요거 노란 색깔과 파란 색깔 봐봐. 요거는 요 형태랑 똑같지. 그래서 R2와 R3에 걸리는 전이차가 똑같지. 즉 얘네는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니까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자고. 요거를 일종의 전체 하나인 것처럼 봤자면 요거도 그려줄까? 요거를 뭐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의 R로 이렇게 본다면 그 R은 R1 합분의 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것도 병렬 연결을 하나의 합성 저항 R2, R3로 보자. R2, R3는 요거의 합성 저항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서 보면 이제 다시 그림 보면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이고 얘네는 합성 저항 R2, R3를 그냥 표시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R1과 R2, R3는 이제 직렬이죠. 직렬이죠. 줄이 한 줄이고 전류 흐르는 줄이 한 줄이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지. 직렬.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R2, R3는 병렬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R1 플러스 R2, 3 직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그럼 우리 병렬에서는 요거 직렬이기 때문에 I1은 I2, 3 흐르는 게 다 똑같은 거고 그쵸? 그리고 전류는 똑같고 요 직렬이니까 전류는 똑같고 저항은 더하고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3다. 이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는 여기부터는 엄청 쉬운 건데 중학생급이야. 문제가 어렵지 않아. 정말 요 다 기본 문제인데 저항이 3개 있고 요건 줬죠. 이게 스위치가 열려 있다는 건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야. 열려 있을 때 A와 B 사이의 전압이 3V야. 그 열려 있으니까 얘가 없는 거거든요. 끊겼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가는데 여긴 못 가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위에는 아예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없는 거고 이렇게 지우면 되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열려 있을 때 A와 B 사이 전압이 3V고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가 1A라는 뜻은 전류가 사실상 이렇게만 흐르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1A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1A, 여기도 1A가 흐르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때 V는 IR. 그럼 R1이 뭐야? 여기 3ohm이요. V는 IR. I가 1, R이 1이니까 1V. 그래서 전압이 지금 전압만 보면은 3V, 1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원 장치가 4V를 걸었는데 전위가 고전이 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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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V 전압이 여기서 3V가 걸리면서 3V가 깎여서 1V가 됐어. 전위를 써볼게. 여기가 0V, 여기가 제로고 전위가 이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전원 장치가 고전위를 만들어줘서 4V. 그래서 이제 등 전위를 또 해보면 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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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V 가다가 여기가 4V야. 4V였는데 여기서 3V가 걸리면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3V가 이제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에서 3V가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1V가 됐죠.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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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V 여기서 1V가 또 이제 전압 강화가 되면서 1V가 걸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겠죠. 바닥으로 내려온 건 색깔을 뭐로 하지? 이럴까? 그래서 이제 여기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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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안 좋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R1의 저항이 3ohm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S가 닫혀 있을 때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다 지우고 S가 닫힌 거를 다시 한번 보자. 그럼 R1이 전원 장치가 4V고 R1이 3ohm인 거 알고 있어. 닫으면 이 연결이 되는 거지. 닫으면은 얘 합성 저항 구할 수 있다. 닫은 다음에 요거를 보려면은 얘네 두 개는 병렬이니까 요거를 하면은 R1은 여기 똑같이 있고 3ohm R1 그대로 있고 얘는 R23 합성 저항이 되겠죠. R23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건전지 4V 그래서 R1은 이제 3ohm R23는 합분의 곱 합분의 3분의 곱 2 해서 작은 1ohm보다 더 합성 저항이 작아졌죠. 작은 것보다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이 더 작아져. 그래서 R23는 3분의 2ohm이고요. 저항이 이렇게 될 때 전류가 똑같이 흐르겠다. 전류가 똑같이 흐르니까 I가 흘러. 그러면은 전압이 3대 3분의 2만큼 전압이 흐르겠죠. V는 IR이니까 3대 3분의 2. 즉 통분하면 여기가 9V가 걸린 9대 2가 전압이 걸리겠다. 그래서 닫혀 있으면요. A와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3V보다 더 큰가? 계산을 해보자. 즉 4V가 9대 2로 전압이 이렇게 나뉘어서 걸리니까 4 곱하기 11분의 9만큼 전압이 걸리겠죠. 11분의 36. 3V보다 커요. 즉 4V가 9대 2로 나뉘어서 걸리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3V보다 큰 거고 닫혀 있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1에 흐르는 전류 세기의 2배이다.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 전체 전류도 그냥 계산을 할까? R2와 R3구나. 맞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걸 그냥 보면 돼.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항이 여긴 2고 저항이 1이다? 그럼 전류가 여기에 저항이 2A, 그래서 저항이 2I만큼 흐르면 여기는 이제 1I만큼 흐르게 돼요. 2대 1. 왜냐면 저항이 2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2만큼 이렇게 흐르게 돼. 저항이 2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2만큼 흐르게 돼. 왜냐면 저항이 세면 안 가니까.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류는 R3에 흐르는 전류 세기의 2분의 1배야. 답은 기억.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려면 여기서 요 내용. 저항이 세면 전류는 반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직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이 R1 대 R2 비율로 나뉜다. 요거를 가지고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똑같은 회로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다시 한번 하면요. R1, R2 저항값이 6, 4 그리고 8V S가 열려 있으면 이렇게 가고서 그냥 등전이 선을 항상 그려보자.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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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 이렇게 되는 거고 좀만 좋아. 한글 닫고 그리고 여기 중간 그리고 높은 곳 8V 888888888 그래서 여기가 8V였다가 전압 강화가 여기가 됐다가 그리고 얘네 둘은 지금 R2랑 4는 병렬이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볼 때 열려 있을 때 전류계 흐르는 게 1A래. 1A죠. 1A 가다가 그럼 여기에 1A가 흐르고 여기서는 나뉘어 가겠지. 1A가 나뉘어 가겠죠. 그럼 여기 걸리는 거 일단 6V인 거 우리가 알겠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일단 8V에 6V가 전압 강화 됐으니까 여기서는 2V가 걸리겠죠. 그쵸? 2V가 걸리는데 야 2V거든? 그럼 V는 IR이니까 전류는 몇이야? 2분의 1 암페어가 되겠죠. 1A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2분의 1이 갔대. 그럼 나머지 여기는 2분의 1 암페어가 가겠네요. 그쵸? 2분의 1 갔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여기는 또 뭐야? 4ohm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1의 저항값은 R2는 일단 구했고요.
이제 열려있을 때 했으니까 닫혀있는 걸로 가자. 얘가 4옴인가 구했고 이제 다시 또 닫혀있으면 4옴이었는데 닫혀있으면 또 등전이를 항상 하세요. 등전이면 등전이 선을 그려야 되죠. 바닥 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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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중간 가장 고전인 8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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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지금 요게 전이차가 똑같으니까 얘네는 병렬 연결, 얘네도 병렬 연결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닫혀있을 때 R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4볼트래. 여기 4볼트가 걸린대. 병렬 연결이니까 전이차 똑같으니까 여기도 4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8볼트 중에 4볼트가 여기 걸렸으면 나머지 4볼트가 여기 또 걸려야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여기에 V는 IR이니까 여기 1A 흐르는 거 보이니? 여긴 1A 즉 1A 둘 다 이렇게 흐르니까 전체는 2A죠. 여기는 뭐야? V는 IR이니까 4는 6 곱하기 I니까 헷갈리네. 잠깐만요. V는 IR 4는 6 곱하기 I1은 3분의 2구나. 여기는 3분의 2A.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3분의 더해서 2A인데 여기 위에가 3분의 2니까 여기는 3분의 4구나. 여기 3분의 4A죠. 그래서 4는 R1 곱하기 3분의 4. R1은 3V. R1은 3옴 이렇게 되죠. 답은 3옴. 각자 이것저것 하면서 다양하게 풀어보시고 이것도 이제 비저항으로 이제 저항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R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야. 그래서 단면적이 같대. 단면적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단면적 S는 똑같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같다고? 당연하죠. A와 B점이 여기구나. A와 B점이 여기구나. 비저항은 모두 같고요. 길이가 다르네. 길이가 1대2네. 그러면은 얘가 A와 B의 비저항은 같다. 그러면 A와 B는 단면적 다 같고 길이는 요런데 비저항은 A와 B는 같다. 그래서 A가 R이면 B는 2R이 되겠죠. C는 이제 비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C의 비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R 프라임으로 할게. 그리고서 이제 등전이 선을 항상 먼저 그리세요. 등전이 선을 그리면 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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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니까 0볼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 고전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지금 직렬인 걸 알 수 있고 A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같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얘는 지금 직렬이지. 요거를 그러면은 직렬이니까 여기를 AB라고 보면요. 이렇게 하고 여기 C가 있고 A, B를 합쳐서 이렇게 합성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고 A, B의 합성 저항은 직렬은 더해 3R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얘는 이제 R 프라임이겠죠. 이렇게 될 때 이거 약간 색깔 바꾸는 생각 좀 해야겠다. R 프라임 3R 이때 A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같대. 전류 세기가 같다는 뜻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전류가 똑같이 나뉘어 가요. 왜냐면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R 프라임은 3R인 걸 알 수 있게 돼. 근데 이게 즉 그러면은 여기 3R이 되겠죠? 저항이 똑같아야 전류가 똑같이 반반으로 가고요. 한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가 조금 흘러. 그렇게 되는 특징이 있고 3R이니까 A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길이고 단면적도 똑같은데 3R이래. 그럼 C의 비저항이 A의 비저항의 3배인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은데
저항이 3배 높으면 B저항이 3배 큰 거야. 맞아. 그리고 저항은 B가 A의 2배 받고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차는 A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2배다. 이거는 맞아요. 잠깐만. 맞아. 왜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금 서로 전류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 I만큼 가고 여기로 I만큼 갈 건데 여기서 이제 IR1 A에 걸리는 전압은 IR이겠죠. 그리고 B에 걸리는 전압은 EIR이죠. 그래서 전체 전압차는 이제 3IR이 되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3IR이 되죠. 그래서 여기의 전압차는 3IR.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1IR, 2IR. 그 높이가 3IR의 높이가 1IR 여기서 떨어지고 2IR 전압 강화돼서 바닥을 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IR이 걸리고 A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IR이니까 전압은 2배 맞아요. 답은 5번.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엄청 간단한 엄청 쉬운 문제를 오래 걸렸지? 혼자 풀 때는 2분 안에 푸는데 이제 연습해 오시고 알아서 공부해 왔다 치고서 이제 그냥 빨리빨리 문제만 풀게. 다 쉬운 문제인데 원래 지금 영상 찍기 전에 나는 요거 그냥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설명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두 시간으로 해야겠네. 바로 그냥 보면 B저항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냥 하죠. RA는 로우 곱하기 S분의 L B는 로우 곱하기 S분의 L 하니까 얘는 이게 2 S분의 로우 L 곱하기 2 얘는 2분의 1 곱하기 S분의 로우 L 이기 때문에 4대 1이야. 그래서 A는 4R이고 B는 R인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전압이 다르고 저항은 이렇게 됐을 때 전류 세개가 같대. I, I. 그러니까 얘는 이게 4IR이죠. 그래서 얘는 4IR의 전압입니다. 전압이고 얘는 IR의 전압인 걸 알게 된다. 이게 2021년 작년 6월이라니까 3점짜리가 개 쉽죠. 물리2 공부해보니까 안 어렵네. 겁나 쉬워. 그래서 V1은 4V2 맞고요. 저항은 A가 4배 맞고요. 이제 전력은 우리가 공식이 여러 개 있죠. P는 I제곱 R은 IV는 R분의 V제곱. 다 해보자. 처음이니까. 그래서 얘는 A 하면요. I가 똑같잖아. I제곱 R이니까 얘는 4I제곱 R. 이 나오지. 그리고 V가 4I니까 똑같죠. I 곱하기 V는 4I제곱 R 똑같고 R분의 V제곱 4R분의 V제곱은 16I제곱 R제곱 16I제곱 R제곱 그러니까 똑같이 4I제곱 R이 나오죠. 그래서 PA는 이렇게 되고 PB도 해보자. I제곱 R이니까 I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되죠. 그리고 V는 똑같이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은 R분의 I제곱 R제곱 하니까 똑같네. 그래서 4대 1 맞네. 맞는 거고 이것도 그냥 바로 보면요. A는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로우 곱하기 S분의 L인데 길이가 어딨지? 길이가 일정하구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R이면요. 바로 하면 얘도 똑같이 R 나오겠지. 얘는 2분의 1 R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알 수 있고 맞고요. 2점짜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R, 2분의 1 R. 네, 등전이는 항상 무조건 하세요. 등전이. 그러면은 얘랑 얘는 지금 병렬 연결한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요거를 하나로 병렬 연결이니까 합성 정을 해보죠. A와 B를 하나로 합치면은 여기 R, A, B가 이렇게 되고 이제 R, C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로 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R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2분의 1 R이야. 2분의 1 R. C도 원래 2분의 1 R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똑같으니까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결국 전압도 똑같은 만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처음에 들어갈 때 나뉘었지만 사실 나올 때는 결국 요 전류랑 요 전류랑 똑같고 그 전류가 또 여기도 똑같이 흐르니까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라면 여기도 I가 흐르게 되고 전압도 똑같으니까 V가 걸리면 V가 걸리고 그래서 전압이 똑같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걸리는 거야. 전압 강화가 한 번, 두 번이 되는데 똑같은 전압씩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2분의 1 맞아요. V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으로 똑같이 두 번 전압 강화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V, 2분의 1V씩 떨어진다. 그리고 A와 B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저항이 똑같으니까 전류도 똑같이 흐른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를 텐데 저항이 똑같아서 전류가 똑같이 흐르게 돼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요거를 너무 쉬우니까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서 항상 좋은 문제는 이렇게 길이랑 두께가 다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다. 길이 2배인 거 그림도 똑같죠. 단면적은 똑같죠. 그림도 똑같고. 그래서 바로 그냥 하면요. 단면적 똑같은데 길이만 2배고 비저항을 모르네. 아 이런.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시를 하냐면 얘는 A 하나가 있다고 그냥 치고요. 얘는 A와 B의 합성 저항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서 여기가 P, 여기가 Q. 근데 요 합성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R은 A 더하기 B를 하면 되겠죠. 합성 저항.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바닥, 중간, 꼭대기 이렇게 하면은 얘를 지금 합성을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똑같죠? 그림이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기 전압차랑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차가 똑같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병렬 연결이 다시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고 A와 B는 직렬 연결이고 이렇게 되는데 4V를 걸었을 때 즉 여기서 4V라고 얘가 4V니까 4V 걸리고 4V가 걸릴 때 얘가 P에서는 전류가 2A래. 2A. Q에서는 전류가 1A래. 1A. 그러면은 V는 IR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류가 V는 IR이니까 2옴의 저항인 거 알 수 있고 얘는 4옴의 저항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저항은 2옴, B의 저항은 똑같이 1옴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왜냐면 요거는 이제 합성 저항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성 저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A와 B가 둘 다 저항이 같은데 길이는 A가 짧고 B가 2배나 길단 말이야. 저항이 같아. 그러면은 로 A가 얘네가 1이라면 A의 비저항이 크겠다. B의 비저항은 작겠네. 그래야 길이가 B가 길지만 비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대 1.